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춘 모습인데, 이러한 형태면 이렇게 박스권 혹은 이러한 수렴 형태로 이어지는 당분간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만약에 횡보의 움직임이 아니고 요 밑에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빠르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요 초록색 이동평균선 있죠? 25일 이동평균선, 요거를 아마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도미넌스가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도미넌스가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이 60.70%, 60.70%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쯤에 왔을 때 비트가 쭉 빠지면서 얘도 살짝 반등이 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뭘 해야 된다? 분할익절을 생활화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RSI 지표인데요. 이걸 보시면 리플 같은 걸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리플 워낙 좋아하시니까. 리플 이제 옛날에 보면 이건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2024년 11월에 얘가 700원대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거의 한 4,000원대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RSI가 이제 과매수를 도달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조정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상승장에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알트들 쭉쭉쭉쭉 놓고 보면 다 보면 RSI가 이렇게 과매수 70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80을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85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눌릴 수 있지만 이걸 오히려 사람들이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RSI 과매수를 보고 이거는 조정이 무조건 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조정이 무조건 와야 돼라는 생각을 해서 다 털게 되면 여기서 더 가요. 더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진짜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네? 이제 안 팔아야지 하면 강한 조정이 왔다가 그리고 빠르게 아랫꼬리 달아버리고 그럼 아랫꼬리가 달기 전까지 여러분들 무서워가지고 또 팔아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반복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거는 조정 때 팔면 손해다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고 다시 겁이 없어지게 만들면 존버를 하게 만들면 그때는 장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모든 물량을 다 우리가 떠넘기게 되는 거죠.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노란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절충안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보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어떻게 되냐? 분할익절을 해야 된다. 분할익절을.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키다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간다 그랬냐?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상승. 자, 보세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상승, 횡보, 상승 하면 어느 순간 돼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이 크게 와서 올라가거나 뭐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할익절 한 다음에 그동안 잘 가던 애들을 불타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들을 노린 다음에 그런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항상 보면은 자금은 순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환 펌핑을 하게 되는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만 어제부터 잘 간 게 아니고 어제는 또 다른 애들이 잘 가고 오늘은 또 얘네가 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펌핑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익절하고 현금 들고 있어서 기회를 잡으면 지금 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눌림목을 잘 보면서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게 좀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리고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멤버십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보시면 저희 멤버십픽에 이더리움 클래식 1차 가버렸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사인도 타겟을 갖고요. 그 다음에 뭐 도지코인 지금 2차까지 간 상황이라 3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잘 가고 지금 미국 코인 이런 것들은 뭐 다 메타 다 따라가고 다 잡고 에테나 뭐 사하라 AI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잘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브리핑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코인이 갈지에 대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장세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알트가 장이 좋아요. 그럼 이럴 때는 알트를 좀 내면서 다가가되 또 비트가 좋은 장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다 안 좋은 장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거래를 쉬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멤버십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걸 좀 따라가기가 어렵고 지금 너무 포모가 많이 오고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 오면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가입을 한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회원 전용 게시글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소통방 카카오톡 링크가 있는데 둘 다 들어오셔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볼 것들은 순환 펌핑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덜 오르는 것들 중에 좀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거 혹은 많이 올랐는데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좀 다음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고 실제로 이더리움 생태계들이 지금 잘 가고 있고 그 다음 메타들은 아마 라지캡 혹은 뭐 메이저 알트나 아니면 그 밑에 단의 애들로 순환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런 애들 중에서 좀 반응이 없었던 애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금 빠졌긴 했지만 진짜 역대급 페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역대급을 또 한 번 팡 튀어오르는 걸로 이렇게 갱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확대가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추이만 보세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오르는 게. USDT도 오르고요. USDC도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트장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는 요때였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올랐을 때. 근데 사실 이때보다 이때가 훨씬 높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다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돈을 많이 찍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코인판에서의 돈은 M2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더 중요한데 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M2도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M2 그리고 스테이블마저도 늘어나고 있는데 스테이블 관련 법이나 혹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진출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스테이블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의 충격 자체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때처럼. 그래서 제가 알트장 아직 포기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부터 진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도미넌스가 어느 시점 되니까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제가 그리고 저평가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무슨 말? 저평가. 왜 저평가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당장 가격으로 반영이 안 됐을 뿐이다.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김프가 한때 마이너스 4%까지 찍었어요. 물론 지금은 조금 조절이 돼서 보면은 2% 뭐 업비트로도 한번 해볼게요. 2.6% 뭐 이 정도로까지 조절은 됐지만 그래도 역푸는 너무 심각해요. 너무나 심한 역푸예요. 역프리미엄이죠.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그냥 다 코스피 혹은 뭐 미국 주식 혹은 뭐 부동산 거기에 다 빠져 있다. 이럴 때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지 마세요. 역푸일 때 알리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알려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거기에 익숙해지면 세력들이 먼저 던진다고 그랬죠. 그럼 상승장 주기가 짧아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운전수들에게 우리가 익숙해진 게 뭐냐?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도 다시 도미넌스가 오를 거야.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자리 잡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오히려 세력이 역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은 계속 갖고 있고 원칙은 지키되 조금씩 이 도미넌스 내려감에 따라서 알트로 바꿔주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위주로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또 여러분 뇌를 빼서 야 스테이블 코인 봤지? 이러면서 뭐 이제 알트장 온다 막 이렇게 가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뇌를 빼버리면 또 같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속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되게 양방향 스탠스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그냥 중심추를 어느 정도 두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현금 100%다. 그리고 이게 코인 100%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금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면 뭐 이쯤에 있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는 방향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얘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이야기하네, 이게 아니고 이 정도 포지션으로 지금은 원래 얼마 전까지는 이때는 뒀다가 이렇게 가는 거다.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유턴을 해야 될 때가 온다. 그거를 계속 머릿속에 인지해야 된다. 왜? 상승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자, 보세요. 도미넌스가 여기서부터 54%부터 65%까지 오르는데 한 66%인가요? 거기까지 오르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12월에서 6월이면 거의 6달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데 61%까지 빠지는데 거의 뭐 한 일주일 됐나요?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일주일 조금 넘게 걸렸죠. 그만큼 얘는 떨어지면서 정말 알트장이 된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승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알트장 자체가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짧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영상을 보고 뭐 멤버십에 들어와서 대응을 한다 그래도 내 마인드 자체가 어느 정도는 깔고 있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당한다는 거예요. 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게 코인의 도파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코인을 하시나요? 굳이 주식하지 않고 내가 주식을 하다가 혹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넘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파민. 어떤 도파민? 그 엄청난 속도, 엄청난 상승폭.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부동산. 얘는 그래도 조금 뭐 느리죠? 근데 주식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코인을 왜 해? 이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코인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달릴 때가 되면 주식의 그 상승폭을 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몰빵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항상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신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밸런스,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비트가 상승하고 횡보하는 기간에는 알트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상승이 일어날 때, 이때 도미가 만약에 반등을 하면서 알트가 지지부진하고 뭐 비트 위주의 상승 혹은 비트코인 형제들의 상승이 또 일어날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반등하는 시점에, 추가로 올라가는 시점에 도미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알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비트가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왜? 얘는 계속 파킹해서 가만히 있는데 알트가 미쳐 날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할 때 지수 보잖아요. 지수 내가 꼭 뭐 ETF를 하지 않더라도 지수는 보잖아요. 나스닥이 오늘 뭐 어땠다, 코스피가 어땠다, 코스닥이 어땠다, 뭐 S&P가 어땠다 보잖아요. 비트코인도 일종의 지수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물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이 그동안 너무 안 올랐죠. 근데 조금 있으면 만약에 신고점을 찍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는 역헤드 숄더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의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쭉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019년, 2020년, 2021년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내려갔던 패턴을 보면 얘도 이런 형태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알트 시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래들이, 미국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특히 다 쓸어담고 있다. 자, ETF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는 비트 위주로 다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더리움으로 현물 유입이 왜 높아지냐면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간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마무리되면 이더리움은 ETF 사놓고 들고 있어도 좋은 자산이 된다. 그러면 자금이 더 들어오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금 이더리움이 잘 오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일단 이러한 박스권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막 급하게 빠진다, 그럼 우리는 이 이동평균선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역할도 있지만 또 비트코인 자체로 또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최근에 진짜 제가 여기 검색을 해서 청산이라고 적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청산이 나요. 보면은 대부분 숏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강제청산이. 그런데 저희 선물
먹방을 보시면 이렇게 롱으로 잘 먹고 있고, 요때 한번 손절 난 거 말고는 쭉쭉 이제 타겟을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청산도 많이 나고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시는 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는데, 진짜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상승장을 잘 갈 수 있는 하나의 핵심 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해서 뭐 시청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안녕.